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무관입니다. 어제 MSCI 정기 변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외국인의 수급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15거래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위치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의 이 기계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가는 세력이 있으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권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수급 사항들 HTS 화면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금 15거래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MSCI 지수 변경 장 마지막에 5천억 규모를 포함해서 어제 마이너스 8천억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은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중에 수급에 대한 변동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오늘 후반 마지막까지 1,400억대 매도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물량을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되면서 지수에 대한 이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이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0.3%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 부담보다는 그래도 수급에 대한 교체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MSCI 지수 편입에 의해서 이 레벨러싱 되는 매도세의 물량이 5천억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5천억이 포함된 8천억대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MSCI에 대한 지수 변경이 전반적인 글로벌 펀드에 대한 편출과 함께 나타날 수 있었다. 이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추종 자금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추종 자금에 대한 규모가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조 5천억 규모와 그리고 MSCI 지수 변경에 따른 5천억 규모 합치면은 이 3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그동안에 이 수급에 대한 추이를 계산해 보면은 3조 원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종 자금과 그 리밸류에이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에 대한 변동 크기를 본다면은 상단에서는 2160포인트, 그리고 하단에서는 2120포인트대인데요. 쉽게 말하면 2100선 이후에서 이 물량들이 모두 다 소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낮춰준 상태라면은 지금부터는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지수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은 이제는 조금 낮춰놓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와서 이 적극적인 수급 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급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에 대한 위치 선정이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종목들의 균형을 보시게 되면요. 우량주가 조금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을 한 상태고요. 개별주에서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크게 진행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개별주의 종목이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심리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 리밸런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주의 시선은 계속해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 수급이 안정되고 있는 우량주, 그러니까 주요 섹터 위주로 해서 종목을 쥐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제까지 해서 이 IT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해왔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업종 섹터들에 대한 낙폭과대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조선, 건설, 철강의 종목군들이 낙폭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면서 이 전반적인 업종 섹터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쪽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을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 우선은 인도네시아라는 공장, 그러니까 이 아세안 지역에 처음으로 완성차 생산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자체가요, 인구수가 2억 명이 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거점을 잡으면서 필리핀 혹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현대차가 오늘은 좀 바닥을 잡아가는 양봉이 연출되었는데요. 현대차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음봉의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양봉이
적용시켜지면서 가격적으로 12만 원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12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자리가 유지된다면은 그동안의 저점권에 예상되는 자리대에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주들도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또 만도 이와 같은 종목들은요, 최근에 와서 공매도에 대한 이 쇼커버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현대차의 새로운 MOU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매도인의 쇼커버링 물량까지 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이 부품주들이 완성차 기업보다는 좀 더 우위에서 볼 수 있는 기점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글로벌 주요 이 고객사와 협업을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으로 자율주행 부품을 공급하기로 현대모비스 만도가 이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에 대한 이 시장 이 기대감이 나타난다면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보자. 이야기를 드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요. 추세 자체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되었던 지난 이 5월달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평선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 차트 자체가 정배열화되면서 안정적인 추세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접근 안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연말에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은 좀 더 이 탄력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뉴스는 앞으로 이 시장 수출 기대감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로 쓰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특징적인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SK케미칼에서 이 치매 치료 패치가 FDA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항암제에 대한 시선에서 이제는 치매 치료제에 대한 관련된 시선으로 확장시켜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와 같이 치매 치료에 대해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SK케미칼에서 직접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고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케미칼은 상한가 연출이 최근에 이평선이 수렴되는 자리에서 움직임이 크게 진행되었고요. 우선은 일찍이 이 거래량 회전과 함께 이 시장의 기대감을 좀 형성했었는데 오늘 이 거래량 회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한가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대한 목표 가격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9만 원대 돌파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만 원 돌파를 하느냐, 9만 원대를 지지를 하느냐 가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오늘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명문제약이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명문제약이 움직이게 되면은 시트리라는 종목, 기존에 이 치매 치료 패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시트리라든지 명문제약 이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치매 치료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최근에 IQ라는 종목이 이 치매 치료에 관련해서 협업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이 종목도 장중에 치매 치료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관련된 섹터들의 동반 움직임들도 같이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럼프의 리스크가 좀 걱정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 내에서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언급하면서 또 홍콩을 언급하면서 대외적인 정치 리스크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지역의 특정 집단을 테러 집단으로 좀 선정하면서 이 주변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걱정시키게끔 만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환율적인 리스크인데요. 우선은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70원대 이상으로 반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리스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0원대로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답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가 2100포인트대에서 MSCI에 대한 물량들을 모두 다 소화를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폭과됐던 업종군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한 리밸런스, 기계적인 매도가 있고 난 다음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설, 철강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가 인식된다면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특정 이슈가 있는데요. ICT 표준화 포럼이 있습니다. 자, 이 표준화 포럼이 진행되면은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표준화 혹은 이 5G에 대한 표준화 이와 같은 이 4차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같이 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5G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